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년TV의 김백입니다. 네, 저는 공원년에서 그 모니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용렬입니다. 공원년에서는 매주 화요일 모니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지난주를 한번 좀 총괄을 좀 해주시죠. 몇 건의 편파 왜곡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그 장마 비 피해 중심으로 방송 뉴스가 많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뭐 이렇게 그 편파 왜곡이 될 소지가 있는 이런 방송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래도 뭐 전체 규모로 봐서는 뭐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57건이었었는데 지난주에는 54건이 적발이 됐고요. 주로 이제 그 후쿠시마 그 오염수 괴담 관련해 가지고는 약간 좀 누그러지는 그런 그 추세이고, 그런 반면에 역시 서울 그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보도 이 내용에 있어서 이제 어떤 편파 왜곡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가 심한 이제 7건을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심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심한 게 그 KBS ETV의 프로그램 진행자가 우파 패널이 발언을 하는 중에 발언을 도중에 끊고 편파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전해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진행자가 이제 그 패널의 발언을 끊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이게 이제 KBS ETV에 더 라이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뉴스 형태라기보다는 그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그 진행자가 이제 있고 거기에 고정 출연자 아니면 뭐 뉴스의 인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내는 프로그램인데, 회초리를 들다 뭐 이런 코너에 그 전원책 변호사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두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그 좀 그 우측 인사, 그다음에 그 전원책 변호사, 또 좌측 인사하면 또 박지원 전 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패널의 균형을 맞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이슈를 가지고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국정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으로 맞서 있는 상황인데, 요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자 개그맨 출신의 최욱 진행자가 박지원 원장한테 요 양당의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물어보니까 아니 원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화 IC를 거쳐서 양서면으로 가는 그 원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런 입장을 얘기하니까 또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또 이제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민주당의 그 의견대로 한다고 하면 강화 IC에서 양서면으로 가면 그 도로가 L자형으로 될 수밖에 없다. 변경된 안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안은 양평에서 직선으로 이제 나는 아니고, 이제 강화면에다가 IC를 낸다고 하면 이제 L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양서면까지 일자형이라고 한다면 강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기존의 양서면으로 가면 L자형이 되는 것이고, 뭐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변경 대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강화 IC를 거쳐서 강상면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또 일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안이라고 하면 서울에서 그 양서면으로 바로 가는 원안, 거기다가 이제 인터체인지를 거쳐서 가게 되면 L자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L자형이 된다. 강화 IC를 거쳐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취업 진행자가 바로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끼어드는 거죠. 말을 끊고. 그러니까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아니 내가 말도 시작한 지 안 했는데 바로 그렇지 않다고 이제 뭔가 자기 말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끼어드니까 아니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예. 왜 이렇게 끼어들고 그럽니까? 왜 상대방 편을 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원책 변호사는 우측의 시각에서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그 좌측 시각으로 이제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체육 진행자가 이제 끼어들면서 반론을 얘기하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좀 약간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예. 그러면서 아니 뭐가 사실과 다르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취업 진행자가 아니 이건 조선일보에서 그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예요. 네네. L자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전원책 변호사가 아니 조선일보가 그 보도했으니까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얘기냐. 예. 조선일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 25분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물론, 마지막에는 그 또 다른 진행자가 상황을 잘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충분한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패널의 얘기에 진행자가 말을 끊고 들어와서 좀 편향적으로 진행했다는 그런 그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네. 또 하나는 패널이 설령 조금 이 문제 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진행자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걸 수습하고 잘 마무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진행자가 덩달아서 거기에 같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맞대응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송 심의 규정에 보면 그 방송은 공정해야 되고 또 객관적이어야 되지만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방까지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진행자가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 하는 이런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뭐 물론 이제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한 거 네. 뭐 정확한 지적을 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팩트에 근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 패널이 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를 할 때는 뭐 제재도 하고 뭐 사회자가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체육 진행자가 제기한 문제는 네. 사실에 근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안해건 네. 지금은 이제 세 가지 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안이 서울에서 양서면까지 가는 원안, 직선안.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하면을 이제 인터체인지를 내고 양서면까지 간다고 하면 L자형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안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에서 그 직선으로 나는 강상면으로 가는 네. 그 직선안. 네. 이건데 그러면 L자를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양서면으로 갈 수 있느냐 네. 할 때 그 안을 뭐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체육 진행자가 그 얘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의 그 원 취지가 네. L자형이 아니란 얘기인지 네. 아니면 민주당에서 그 주장하는 그 안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얘기인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명확하지는 않지만 두 사람 간에 이렇게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한 것을 보면 네. 뭔가 하여튼 전원책 변호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다 못하고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두 사람이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이런 시간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아쉬움이 많은 건데 어쨌든 사실관계로 보면 국토부라든지 나중에 이렇게 드러난 걸 보더라도 지금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란, 이안, 삼안을 놓고 이제 서로 입장이 좀 맞서 있는 그런 상태죠, 지금. 예.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KBS 수신료에 이제 분리징수하는 문제가 이제 급속히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그 국무회의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들이 분리해서 이제 낼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KBS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지금 그 변호하고 옹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분리징수가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KBS가 분리징수의 여러 가지 이 우려스러운 점들, 이런 점들을 KBS의 입장에서, 현재 KBS의 경영진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뉴스에 다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장의 어떤 이 찬성 반대를 떠나서 네. 방송법에 보면 그 방송을 통해서 자사의 입장을,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그 방송 심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제 최근 한 달 이상 아주 거의 연일 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이제 자사의 입장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10일하고 11일과 12일, 네. 그 주초에 세 꼭지, 두 꼭지, 5개 리포트를 통해서 이제 국무회의 시행령 통과 즈음에 맞춰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고 한 달 만에 분리징수가 통과됐다. 그리고, 내일 헌법소원을 내겠다. 그리고, 준비만 석 달이 걸려서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헌법소원을 내는 이유는 알 권리 침해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5꼭지를 다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KBS가 이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알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도 있지만 크게 보면 이런 것이죠. 수신료가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수신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KBS의 재정적인 수입이 줄게 되고, 그러면 그야말로 취재와 방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질이 부실해지고, 그래 되면 결국 시청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하나의 시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또 그런 반면에 또 하나의 시각은 KBS가 그동안에 공영방송으로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편향된 방송을 했다. 그야말로 민노총은 뭐 아주 끊임없이 써왔죠. 네. 네. 특정 어떤 그 정파의 편향적인 방송을 해왔다 하는 그 시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서 KBS 프로그램에 대한 과거보다 많이 이제 이 의존도가 좀 떨어졌죠. 네. 뭐 볼만한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방만 경영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두 가지 시각이 항상 상존하는데, KBS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보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리징수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자기들은 알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내겠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실제 보도에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이라고 전제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사와 인터뷰에서는 이제 이른바 민노총, 언론노조의 의견, 그 다음에 민원연, 이런 좌파 시민단체의 의견,
이쪽 얘기만 듣고 이제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인터뷰를 한 사람도 뭐 민원연 공동대표, 예. 그다음에 민주언론, 네. 언론노조, 그다음에 언론과 관련된 그 시민사회단체 이런 사람들 인터뷰만 담아서 일방적인 주장을 쏟아냈다. 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방송 심의 규정에도 위배된다 하는 점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KBS가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네. 그동안에 자신들의 입장을 냉철하게 네. 반성하는 네. 그런 토대 위에서 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공정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이런 자기네들을 탄압한다. 네. 이런 시각에서 이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뭐 MBC 같은 그 방송에서 굉장히 이쪽 과학적인 상식적인 이런 보도를 하지 않고 어떤 일방의 주장만을 네. 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도 소개를 해주십시오. 물론 MBC 지금 말씀하신 MBC뿐 아니라 KBS, YTN 여러 방송들이 그야말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방류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고 네. 어떤 괴담을 전달하는데 어떤 조력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제 많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편파 왜곡 보도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난주에 MBC에서 어떤 뉴스를 다루느냐 하면 이제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 안전할 것이다. 안전하다. 이런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IAEA 보고서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제 MBC 보도가 이런 겁니다. 들여다봤더니 IAEA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태평양 도서국가라고 얘기하면 태평양 연안에 작은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제도라든지 아니면 피지라든지 예.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나라들입니다. 여러 도서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가들과 하고 화상회의를 IAEA가 했습니다. 네. 근데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반핵 인사 1명하고 화상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예. 여러 도서국가들이 일본의 방류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IAEA 관계자와 화상 통화를 한 반핵 학자 1명의 주장을 전체 태평양 도서국가의 입장인 것처럼 비춰지도록 방송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학자의 인터뷰 내용을 MBC가 이제 2개의 리포트하고 기자 출연해서 3꼭지로 보도를 하는데 네. 2개의 리포트 안에 11번의 인터뷰가 소개됩니다. 한 사람의 인터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 학자, 이제 반핵 학자의 의견이 어떤 거냐면 여러 가지 11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내놓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태평양 연안에 있는 우리 국가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 IAEA 관계자한테. 그러면 IAEA에서 쭉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하는 답변이
일본 도쿄 전력이 기준에 맞게 방류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검증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그 검증을 한다고 하면 문제 없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한테 이익은 뭐냐. 한국과 우리는 좀 우려스러운 상황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묻습니다. 그렇지만 방류 계획이 다 있고 그것이 안전하게 검증이 될 것이고 이런 얘기 쭉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아니 방류를 했을 때 그 연안 국가들은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계속 이익을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IAEA 관계자가 아니 그걸 일본한테 물어봐라. 예. 우리는 그걸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MBC는 그걸 가지고 IAEA가 뭔가 숨기고 있다. 그 다음에 중립적이지 않다. 일본 측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인식을 갖게 보도록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뉴스가 나가는 그 화면의 상단에, 왼쪽 상단에 이제, 이 IAEA, 뭐 중립성을 잃은 IAEA.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놓고 네. 보도를 하니까, 네. 이제 그걸 본 시청자들은 IAEA가 역시 중심을 못 잡고 일본 측에 치우쳐 있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가 아닌 제3의 태평양 도서국가, 그래서 태도국으로입니다. 네, 태도국. 태도국의 그 한 학자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이제 좀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네. 그 대표적인 편파 왜곡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진짜 MBC 입장에서는 정말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또 MBC 얘기인데, 어떤 당의 그 사실 갈등을 전할 때는, 그 갈등과 관련해서, 또 그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당의 어떤 갈등일 경우에는 확대해서 보도하고, 네. 야당의 어떤 갈등 상황은 축소하거나 그 보도를 하지 않거나, 네. 이런 사례들이 잦은 것으로 그동안 지적됐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어떤 정당의 당내 갈등에 대해서 당연히 보도할 수 있죠. 그것이 국민의힘이 됐건 또 민주당이 됐건 그건 당연히 보도할 수 있습니다. 취재 영역이고 보도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당내 갈등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의 갈등 상황을 보도할 때와 또 민주당의 당내 갈등을 보도할 때가 이제 같은 잣대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있을 때, 지난해 이제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라든지, 또 올해 그 태영호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 징계, 윤리위 그 징계 다룰 때는 연일 톱블록 이렇게 중요하게 다룬 것이 그렇죠. 이제 MBC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민주당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들어와서 이제 체포에 서명을 하고 동의하자, 선언을 하자, 이런 의견을 냈지만, 혁신안을 냈지만, 이제 선뜻 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몇몇 일부 의원들만 동의를 한 상태고, 네, 의원총회 해부해서 논의했는데, 네. 의견이 모아지지가 않았던 네.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단서를 달아서, 정상적인 체포 동의안에는 찬성하겠다. 이런 단서를 달아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았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조금 전에 봤는데. 자, 그 이슈가 하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내에 여러 갈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도부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이 혁신 기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은경 혁신위가 출범을 했는데, 김은경 혁신위에서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제
그 선뜻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식물 혁신의 이런 이제 의견도 나오고 반응인데 예. 혁신위가 겉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당의 이제 고문격인 여러 이제 원로들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예. 이재명 대표가 뭔가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거취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을 냈고요. 또 최근에는 이상민 의원이 그 다선 의원 아닙니까? 네. 이제 그 아름다운 결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당 지도부에서는 그 징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정도로 심각하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상당히 지금 당내 갈등이 증폭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이슈 때문에 덮여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과거의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을 다뤘던 그 잣대로 같은 잣대, 같진 않더라도 비슷한 잣대로는 해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MBC가 이제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면 이 당내 갈등 상황을 보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MBC 뉴스데스크가 이제 앞에 한 24개, 25개 리포트를 하고 뒷부분에 이제 스포츠 뉴스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24번째 꼭지에다가 이 아이템을 배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 뉴스를 보다가 이제 중요한 뉴스는 다 봤으니까 안 보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채널이 돌아갔고요. 예. 그다음에 지역에서는 그 시간대에는 로컬 뉴스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지역에 있는 시청자들은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MBC에서 보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미처 알 수가 없는 이렇게 이제 좀 편향적인 보도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MBC는 이 뉴스를 분명하게 다뤘다. 네,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뉴스나 시사 프로의 패널 출연의 문제, 네. 패널 출연의 균형성 문제는 항상 이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특히 이제 MBC 라디오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우리가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참 정말 KBS와 MBC가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노영 방송이라고 하는 그 오명, 네. 또 민노총사나 언론 노조가 지배하는 노영 방송이다. 이런 이제 그 인식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특히 라디오 방송, 라디오의 편파, 진행자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나오는 패널이 그렇죠. 예. 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루는 이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이번 케이스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MBC 신장식의 이제 뉴스 하이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신장식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정의당 출신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느냐면 정의당 출신의 김종대 전 의원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출신의 장윤선 기자가 나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이른바 보수 참칭 채널이라고 하는 장성철 소장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이슈를 다룰 때 주로 친민주당 성향의 이슈를 다루고 예. 또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고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4명이서 일방적으로 정부 여당을 성토하는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과 또 시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김건희 특혜 의혹으로만 몰고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전 양평 군수의 땅이 원안 근처에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김부겸 전 총리가 거기 있어서 노선이 변경됐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않고 한쪽의 시각
친민주당 성향의 시각에서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편파 왜곡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죠. 네. 하여간 이건 뭐 쉽게 고칠 수 있는 건데 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그 뉴스의 공정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균형성, 객관성, 정확성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 중립성을 지키는 건데 네. 패널의 중립성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안 지키는 것을 보니까 참으로 진짜 그 저 사람들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맞는지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저기 그 정리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주에도 그 모니터를 해서 이 시간에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